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박사입니다. 제가 이제 자발적인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 10주째, 그동안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제가 녹화를 할 수 있는, 오늘은 한번 단지 아니긴 하지만 주변에서 좀 잡음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로 옆집에서는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개 소리가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좀 다른 소리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데 최근에 우리 단지의 그런데 최근에 저희 단지의 통신사업자 영업권이, 오 마이 갓, 여러분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재미 반중 인권운동가인 제니퍼 정의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이번 질병 사태에서 실제 사망했으리라 생각되는 우한 시민의 수를 추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 중에 한 분이 실제로 팩트체크를 좀 해주셨습니다. 3대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를 모두 방문하셔가지고 데이터를 확인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니퍼 정의 데이터는 이 세 통신사업자 중에 차이나 모바일, 중국 이동의 가입자만을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중국 이동 한 통신사업자의 숫자만 따졌을 때 그 정도 숫자가 나오니 나머지 두 통신사업자의 숫자를 합쳤을 경우에는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이분이 알려주신 이후에 몇몇 유튜버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이동통신 가입자 수가 적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1300만, 많이 얘기하는 사람은 1800만 정도까지 그렇게 감소를 했다고 동영상 들을 제작해서 올리셨습니다. 팩트체크를 해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덕분에 제가 다시 한번 데이터를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한국에서도 통신회사에서 근무를 꽤 했었고 중국에 와서도 통신사업자들하고 협력을 수년 동안 했었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감각을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 데이터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통신 3사의 고객 수를 모두 합치면 중국 인구 14억에 거의 가까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상한 현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인구가 5200만이라지만 이동통신에 가입한 사람 수도 5000만쯤 되니까요. 제니퍼 정의 데이터는 고객 수가 9억이 좀 넘는 숫자인데 중국 전체 인구 수가 14억이니까 당시에 제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못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이 가입자 감소 수 1300만, 1800만이 모두 이번 사태로 희생당한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은 조금 비약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중국의 통신 3사의 가입자 수 변화를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중국 내에서는 관련 보도가 없는가라고 찾아보니까 시나 재정이라는 미디어에서 관련된 보도를 하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보도 역시 통신 3사의 홈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보도를 했으니 기본 출발점은 똑같을 것입니다. 단지 가입자 수의 대폭 감소를 보인 원인을 이 기사는 세 가지 가능한 이유를 추정해보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은 번호 이동제의 실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서비스로 바꿨을 경우에도 원래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계속 유지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업자가 바뀌게 되면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꼭 바꿔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런데 전화번호를 바꾸게 되면 이전 전화번호로 연락해오는 사람들과는 연결이 되지 않죠. 그래서 상당수의 중국 분들이 통신사업자를 바꾸게 되는 경우에도 옛날 전화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어떤 중국분이 사용하던 번호인데 제가 사용한 지 8년째가 되는 지금도 가끔 그 사람을 찾는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여담입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알게 되는데요. 그 양반이 아마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로 패션 업계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해오시고 또 어떤 때는 묘령의 아가씨들이 연락을 해오기도 합니다.
각설하고 중국이 바로 이 번호 이동제,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옛날 전화번호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실시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복수로 유지하고 있던 서비스를 정리했을 것이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아마도 이 요인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무엇인가 하면 허수로 불려진 가입자 수의 정리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단지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중국 전신의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국 전신에 가서 이걸 신청을 하면 몇 가지 요금제를 내놓는데 다른 것들은 다 비싸고 가장 합리적인 요금을 신청하려고 하면 꼭 중국 전신의 이동통신 전화번호 2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발급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 발급받는 중국 전신의 이동통신 전화번호는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요금제였거든요. 따라서 사실 받고 싶은 것은 브로드밴드 서비스인데 똑같은 속도에 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할 수 없이 중국 전신의 이동통신 가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최근에 들어서 그 가입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연장을 하려고 했더니 우리 단지의 영업권이 중국 연통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중국 이동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중국 연통을 찾아가서 서비스 신청을 했더니 마찬가지로 중국 연통의 전화번호를 2개 가져가야 된다고 해서 또 중국 연통의 전화번호를 2개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지만 가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마케팅 프로모션의 일환으로 이렇게 반강제화되고 있는 이동통신 가입, 이 수가 무시하지 못할 숫자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질병 사태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 보니까 시간의 여유도 있고 이런 쓸데없이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그런 이동통신 서비스를 정도를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정이 있는데요. 일단 원문을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짐작이 안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라고 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장을 보고 제가 떠오른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왕래하던 중국 친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평생 동안 통신사업자들과 협력을 하던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 그 그룹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통신회사의 간부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그런데 매출 교환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출 교환이라는 거는 서로 동등한 금액의 세금 계산서를 교환해서 끊어서 상호 간에 실제로 이익이나 손해나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외형상의 매출 볼륨은 커지는 이제 그런 행위죠.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고 미국이나 중국 여러 나라에서 마찬가지로 불법입니다. 그런데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위에서 내려오는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되면 단 하나의 거래로 대량의 가입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사용했을 때만 요금이 발생하는 그런 가입자로의 가입을 수차례에 걸쳐서 매출 교환이라는 형태로 하게 된다면 허수가 막 불어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이 기사가 암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식의 매출 교환으로 인한 허수 가입자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상당 기간 동안 누적이 돼 있을 테니 이 숫자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 이 기사의 맺은 말도 이해가 됩니다. 이 기사는 맺은 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월과 2월에 통신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는 비정상이다. 추정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다는 확증은 없다. 아마도 3월의 데이터가 나오면 그것까지 또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다.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는 과거와 같은 양적 팽창에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질적 향상, 서비스 제고에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결론을 맺었죠. 저는 이것을 세 번째 해석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편법으로 이루어지고 실제 내용과는 달리 부풀어진 가입자 수가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가입자 수의 증가에 애쓸 게 아니라 서비스 개선에 노력해달라, 이런 의견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언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국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그 의도를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과연 그런 일이 있었다면 가입자 수의 대폭적인 감소가 설명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언제나 마찬가지로 음모론적으로 보면 해외에서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지고 중국이 숨기려고 애쓰던 이번 질병 사태의 실상이 드러나니까
옆집 어디까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음모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중국이 감추려고 애쓰던 이번 질병 사태의 실상이 이동통신 가입자 수의 급격한 감소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폭로가 되니까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로직을 개발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틀림없이 또 계실 겁니다. 그 어느 쪽이 맞을지 아니면 진실은 그 중간에 있는지 저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우한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우한이라는 도시가 봉쇄되면서 중국 전역에서 사태의 위중함을 잘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한 외 지역에서 수십만, 수백만의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한의 봉쇄도 수백만이 탈출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인구가 1200만 이하라고 하고, 1200만 이하의 사람들 속에 사망자가 수백만, 1000만 이상이 나온다는 것도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제가 추정했던 수치가 정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이고 당시 상정했던 가입자 수가 9억 5천만 정도나 됐었기 때문에 숫자의 차이가 있더라도 큰 차이는 발생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기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면 중국 정부가 발표했던 우한의 확진자 수는 믿기 어려운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진실은 잠시 감출 수는 있어도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법이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번 사태의 진실도 모두 밝혀질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중국은 정상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중국에 입국하는 것을 봉쇄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해외 유입하는 사람에 의한 질병의 전파가 심각한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고 더욱 조심하세요. 우리 모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